안녕하세요, 후보님. 파이낸셜 뉴스 송주환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들어갔다고 보도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처럼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결국에는 선거 불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다음 질문. MBC 김상훈인데요. 방금 그 질문에서 좀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 또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이제 어제부터 지원 유세에 나섰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하와이에서 대선 전에는 안 돌아온다고 이렇게 또 밝혔는데, 네. 좀 안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되어 있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절하면서 이제 석고대제, 국민 사죄 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 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 국민들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연합뉴스 홍준선입니다. 오늘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발표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 문제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길고양이 문제가 있는데 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 때 해당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가정 입장에서는 그걸 왜 공공시설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드느냐 이런 반발을 했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우리의 삶의 양식은 왜 존중받지 못하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양면이 있고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이해관계도 충돌하죠.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아마 전체 인구의 25%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배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길고양이 문제도 사실은 일부는 뭐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쪽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대하는 쪽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다. 공존의 방법, 공존의 가능성을 좀 찾아내고 또 비반려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식들도 잘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길고양이들 또는 유기묘, 그러니까 버려진 고양이 이런 유기묘 보호소도 저희가 만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찬반론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또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 학대는 결국 인간성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함께 사는 세상에는 우리 동물들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라고 그랬어요? 네. 후보님, 저 MBN 표선우입니다. 반려동물 공약 관련해서 표준수가제 도입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수익의 반발이 커서 도입이 안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조상우 4차장이 자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다라는 의혹이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쭙습니다. 반려동물, 동물 진료 수가 표준 제도, 다시 할게요. 표준 진료 수가 제도 도입은 사실 우리 반려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강제하긴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또 뭐 그게 또 결국 반려동물 유기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 유기동물도 관리 비용이 정부의 행정 비용으로 또 전가되기도 합니다. 표준수가제에는 정부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좀 하고, 추후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반 보험제도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의료 보험제도 얘기하니까 정부 재정으로 뭐 동물 치료하는 것도 지출하겠다는 거냐 이런 분들 계신데 사실 그건 아니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니까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위험을 나눠 갖는 거니까요. 그런 제도도 설계해서 우리 그야말로 좀 건전한,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동물 보호 문화, 그런 걸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지검장과 차장의 뭐 사태는 본인들의 결단이니까 특별히 제가 코멘트할 것은 없고,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인데,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저부까지 합시다. 조선일보의 박상기라고 합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입조심 이렇게 약간 경계 이제 주의보도 내리셨고, 또 이제 뭐 부자 몸조심 선거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세적인 선거 전략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준석 뭐 후보 같은 경우는 침대 축구 선거다 뭐 약간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 더는 이번 주 토론회는 혹시 지난번 토론회와 이렇게 비슷한 기조로 가시는지, 아니면 조금 약간 전략을 달리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토론회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국민들께 진지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정책을 설명드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박찬대 대표의 그 입장은 일부 언론이 60% 득표 이렇게 운운하면서 일종의 역결집을 유도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은 뭐 제가 뭐라고 하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내일경제 구성근 기자인데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전에 분당에 위치한 시로코라는 술집에 출입했는데 이 장소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혹시 이에 관해서 한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직접 알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